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감독이 심판에게 작전 타임 요청하죠. 그러면 이제 흩어졌던 선수들 모여서 전략을 다시 재정비하고 또 지친 선수는 교체도 하고 초조했던 마음도 풀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선수들에게 파이팅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작전 타임이 꼭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중간 점검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인생 방향도 새로 설정해 본다면 불안한 내일이 결코 불안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지나간 인생 전반기에 연연하기보다 인생 후반전을 프라임 타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은경 전 KBS 앵커세요. 멋지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은경 씨는 1981년 KBS 아나운서 8기로 입사했습니다. 1981년부터 1993년까지 12년 동안 KBS 뉴스를 진행하며 앵커로 활약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고 영국 웨일즈 대학에서 언론학으로 석사와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의 진행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1995년 함께 뉴스를 진행하던 박성범 앵커와 결혼했습니다. 한세대학교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 청소년 문화마을 이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차의학대학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교수입니다. 쓴 책으로는 9시 뉴스를 기다리며, 홀리 스피치, 신은경의 차차차,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네, KBS의 전 앵커이시고요. 지금 차의과학대학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교수이십니다. 신은경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방금 제가 프로필 들어보니까 입사하자마자 KBS 9시 뉴스 진행하신 거예요? 네. 81년 5월에 들어왔는데요. 보통 이제 들어오면 3개월 동안 연수를 받거든요. 수습? 네. 연수만 받아요. 그냥 훈련만 받고 네. 그다음에 바로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딱 됐는데 그때가 바로 개편이었는데요. 네. 9시 뉴스 전임하시던 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꾸느니 개편 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누구를 시키지? 이러다가 모험을 하신 것 같아요. KBS에서. 신입사원한테? 네. 그래서 그냥 새 얼굴로 이렇게 바꿔서 들어왔어요. 처음이죠. 그렇게 신입사원이 메인 뉴스. 아마 그렇고 그죠? 뭐 전무후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모험이어서 그렇기도 했고 처음에 그래서 두 꼭지 했어요. 저 날씨하고 일기예보하고 일기예보가 날씨네요. 또 하나가 해외 소식. 이렇게 두 개 읽었어요. 그 공동 진행이니까 네, 남성 네, 앵커 네. 있고 옆에 계속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네, 끝에 두 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거 두 개 읽는데도.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네. 어. 사실은 근데 그날도 저는 제가 9시 뉴스를 하는 줄 모르고요. 저한테 이제 맡겨진 저기 남산 꼭대기 가서 이제 서울 스케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에게 맡겨진 방송이었는데 그걸 하고 들어오니까 갑자기 웅성웅성 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뉴스를 하라 그래서 뭐 선배들이 머리 빗겨주고 옷 입혀주고 정신없이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 진행 쭉 하시다가 주말 9시 뉴스를 단독 진행하셨죠? 네, 87년경부터 주말 단독 앵커라고. 근데 사실 시작할 때는 말이 좋아 단독 앵커죠. 그냥 보통은 주말 뉴스 하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남들 노는데 하기 싫어하는데 이제 혼자서 진행을 하니까 그것도 여자가 처음부터 안녕하세요를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서 네. 관심을 많이 끌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성 여자가 앵커로 최초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네.
근데 방금 뭐 여자가 어떻게 처음부터 안녕하세요를 하느냐? 네. 그 시절 분위기는 그랬나요? 네, 네. 그래서 뭐 신기하고 뭐 낯설어하고 네. 또 심지어는 일본에서 요미우리 신문에서 취재를 하러 오기도 했어요. 일본도 없었군요. 네, 여성 일본에서도 단독 앵커가. 흔치가 않은 일이어서요. 네, 어. 좀 우습죠. 지금 생각하면. 아유, 시절이 벌써 몇 년인데요. 네, 그게 그러게 87년이면 네. 참. 그래서 아무튼 뭐 공동 진행, 단독 진행, 주말 뉴스까지 합해서 12년을 9시 뉴스를 책임지셨다는 게 아마 기록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최장수.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그 후에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아서 뭐 저는 근데 뭐 최초, 최장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일일이 뭐 대응하지는 않았는데 꽤 네. 오래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인기의 비결이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인기 그 당시에 그 채널이 별로 없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뭐 로타리식 채널에 따라서 예. 대부분의 그 시청자들이 9번은 한 번씩 봐야 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저로 생각하면은 저는 별 변화가 없어서요. 사람들한테 그냥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하고 귀걸이 큰 걸 달고 나왔다 그랬으면 아마 당장 잘렸을 것 같은데요. 네. 늘 변함없이 그냥 공모습 그대로 가니까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9시 뉴스 진행하실 때뭐 요즘 표현으로 차도녀, 차가운 도시 여자 뭐 그런 이미지였었죠. 뭐 좋게 말하면 그렇고요. 제가 그때는 좀 성격도 좀 차가웠기도 하고요. 세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따뜻한 시선보다는 늘 좀 뭐 제가 하는 일이 옳고 그른 일을 따지는 일이었기도 하고 또 너무 어렸고 예. 그래서 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렇게 제가 웃으면 어떤 분이 어머 웃기도 하시네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 공부를 하러 떠나셨네요. 네.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방송하면서도 늘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81년부터 뉴스를 시작했는데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늘 그런 데 관심이 있었고 중간에 86년에 그 외국어 대학교 통역대학원도 한 2년 이제 방송하고 겸해서 했었고요. 그러다가 92년에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죠.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번역, 통번역이 아니라 언론학. 네, 저널리즘 공부하러. 네. 그리고 갔다 오셔서 퇴사하셨어요. 그러니까 92년에는 이제 휴직을 하고 2년 동안 휴직을 받아서 예, 공부를 예. 하러 갔어요. 예. 그래서 석사 1년 하고 박사학위를 시작을 했는데 원래 계획은 2년 후에 돌아와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박사학위를 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끝낼지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퇴사를 돌아와서 94년에 하고 다시 영국으로 가서 학위를 마치고 왔습니다. 네네. 잘 나가던 KBS 아나운서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 또 그것도 요즘은 이제 뭐 그렇게 잘 나가면 직장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이제 다른 방송도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러. 그때도 프리랜서라고는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는 갔다 와서 혹시 방송을 할 기회도 있을 것 같지만 공부는 지금 안 하면 이게 전혀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끝내보자. 그리고 뭐 저는 왠지 그냥 공부는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고 갔다 와 보니까 바로 뭐 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또 프리랜서를 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게 돼서 그러게요. 네. 뭐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인 것 같아요. 결혼하시고 또 부군께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제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정치인의 아내 참 할 일이 많죠. 그죠? 네. 지역구 의원 특히 더 그렇죠. 네, 네. 그죠? 근데 뭐 결혼하다 한참 있다가 이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말렸을 텐데요. 다른 사람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결혼하니까 이미 그 이제 발을 들여놓고 네. 있더라고요. 전 잘 몰랐어요. 그렇게 힘든 건지. 그리고 이제 책으로 보고만 알았던 이야기인데 사실 남들이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뭐가요? 그 이제 제가 그 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을
텔레비전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 소논문을 쓴 게 있거든요. 예, 석사학위에.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 매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아, 당연하죠. 그런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요. 그래서 그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걸 보고 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미디어를 가지고 네. 이제 해결해 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한 대로 좀 많이 했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사람 만나는 일이 재미있기도 했고 저도 네. 젊었고 네.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어떤 다른 분들이 이제 만나면 힘들지요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밌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재미로 할 일이 아니었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옛날 그때는 동네 목욕탕 가서 등도 밀어주고 막 사실은 이제 제가 그걸로 유명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온 전국에 다 퍼져서 그랬는데 목욕탕에 갈 시간도 없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이제 좋게 포장이 돼서 이제 그런 거예요? 자꾸 퍼져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느낀 것은 그 평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레퓨테이션이라는 것이 좋은 평판이든 나쁜 평판이든 간에 한 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시작되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좋은 평판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완전히 저는 목욕탕에서 떼미는 사람이 돼 있고 근데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죠. 네, 근데 이런저런 거를 보시고 다 좋게 생각해 주신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부군께서 또 정치를 못하게 되시고 못할 이유는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무혐의가 되고 네, 그 오히려 고발했던 사람이 징역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일이 해결이 될 때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시는 대로 시작될 때는 뭐 신문에 일면 톱의 기사로 사진이 이만하게 나왔는데 끝나서 잘 해결이 될 때는 조그맣게 사회면 박스 기사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들었어요. 네. 저희는 비록 감옥은 안 갔고 혐의도 없다고 결론은 났지만 세상이 다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었고 그런 이유로 공천을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공천을 못 받았고요. 솔직히 뭐 전략 공천이라고 말은 하지만 뭐 그거 주는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못 받았길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이 당선이 될 때도 주민들이 한 표 한 표 찍는 것이고 당선되지 않았을 때도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것인데 왜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결론을 내리느냐 싶어서 당사자는 이제 당의 결정이니까 수긍을 했는데 제가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신 출마를 한번 했었죠. 그러셨죠. 네, 당연히 떨어졌죠. 이제 바로 그 대목까지가 잘 나가던 앵커, 그다음 공부, 박사학위, 결혼, 정치인의 아내 어떤 삶의 한 매듭입니다. 그죠?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집안에 두 사람이 다 힘들어온 거예요.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자기 커리어를 접어야 됐고요. 또 저는 갑자기 그렇게 나간 선거에서 좌절을 하니까 뭐 누가 누구를 위로할 처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버렸다. 뭐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했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서 마치 광야 생활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됐어요. 두 사람 다. 뭐 실제로 찾는 사람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고 두 사람 다. 네.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냈죠. 2년. 네. 정말 인생에 없으면 더 좋았을 시간이었지만 그런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고요. 힘들었지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요. 그러다가 2년 동안 어떻게 극복이 정말 되셨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사람 만나기도 힘들었고 그러고 있다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즈음에 그래도 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할까? 요리를 한번 배워볼까? 아니면 영어 학원을 내볼까? 뭐 이 별의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떤 방송사에서 하는 그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하프타임 세미나? 네. 그러니까 인생이 축구 경기 같이 전반과 후반이 있는데 후반전 인생을 성공적인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중간 시간 그러니까 하프타임에 마치 경기 중에 물 먹고 전략 세우듯이 인생의 전략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이 돼서 5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 인생은 이런 모양으로 지내왔고 나의 뭐 인간관계, 뭐 재정 상태, 나는 뭘 잘하나 이런 거를 다 건강 이런 걸 다 살펴봐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파악이 되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후반전 인생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나서 자신을 깨달은 걸 가지고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쓰게 돼요. 네. 아주 간단한 작업인데요. 근데 딱 필요한 시점에 그걸 만나신 거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세미나를. 네. 그죠? 제 나이는 한 50 정도였고요. 또 가장 힘들 때 바닥을 칠 때여서 정말 그게 필요했을 때였고요. 네. 도움 크게 받으셨군요. 네,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 무슨 일 하면 살 것인가를 결정하셨죠? 네, 처음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을 하니까요. 인생 전반에 있었던 좋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떠올랐고요. 뭐 9시 뉴스하고 전국 국민이 알아주시고 외국 가서 공부하고 남편 또 쫓아서 일한다고 봉사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이런 게 다 제가 잘나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후반전을 위한 준비 작업 그런 거였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후반을 살아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제가 전반에 했던 일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기를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는 걸 깨닫고요. 그걸 이제 중심으로 잘 연구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전하고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죠. 말하기. 네. 말하기를 바꾸면 사람이 삶도 바뀐다. 네. 그런 거죠? 네. 그 쓰신 책 가운데 홀리 스피치, 네. 성스러운 말하기. 그렇죠. 경건한 말하기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덕이 되는 말하기. 네. 말을 그냥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다고 아무 말이나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은 혼자도 말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은 혼자 말하기가 아니라 이렇게 1대1 상대방과. 혹은 1대 다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영향은 그쪽으로 더 많이 끼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홀리 스피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말이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네, 왜 말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하는 거지만 이 자기의 마음과 정신 또 자기의 인생의 태도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요. 말은 하면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쳐요. 자기 스스로 아유 바보 같은 데가 뭐 늘 그렇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을 자기가 제일 먼저 듣고 그래 넌 바보야. 네가 하는 게 늘 그렇지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절대로 힘을 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말이 상대에게 갔을 때도 그렇게 독소처럼 영향을 끼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독소가 아닌 커다란 이제 뭐 정말 희망으로 힘으로 용기로 배려로 이렇게 작용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에게부터 긍정적인 그리고 상대에게는 조금 더 좋게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칭찬, 또 상대가 해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 이런 것들.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화가 날 때는 바로 말하면. 그것도 독이잖아요. 독화살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났지? 하는 걸 조금 이렇게 잠깐 포즈를 두고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유를 두면요. 처음에 나쁜 말로 이렇게 화를 낼 때와 또 달리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굉장히 상처받았거든. 이라고 좀 더 말을 변화시켜서 말할 수 있죠. 잠깐 생각하는 시간 갖는 순간
일단 화가 좀 가라앉죠. 네, 네. 그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일단 화가 나서 뭐 손이 올라간다든가 큰 소리가 나오려 그러면 일단 그 자리를 떠나서 냉장고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셔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신은경의 차차차라는 책도 쓰셨는데 그 책은 이게 무슨 자동차 책은 아닐 거고, 그죠? 네, 그렇다고 라틴 댄스 차차차도 아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영어의 세 단어 CHA로 시작하는 세 단어의 앞글자만 딴 거거든요. 챌린지, 도전, 그리고 chance, 기회, 그리고 마지막이 change, 변화. 그 앞글자를 딴 거예요. 예.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가 생기지 않고요. 예. 그 기회가 있어야만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나를 둘러싼 상황도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하기로 저는 좀 집중을 해서요. 그렇죠. 아까 그 홀리 스피치와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말하기를 거기에다 담았어요. 말하기를 좀 잘해보고 싶은 사람. 나도 뭐 대중 앞에서 말하기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도 잘하고 싶다 생각되신다면 예. 일단 도전을 거기 해보시고요.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좋은 말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쑥스럽고 떨리고 부끄럽고 이런 사람들 도전해봐라. 네. 기회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켜봐라. 네. 그런 얘기로군요. 네. 쉽죠? 말로 하기는 쉬워요.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근데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펴내신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그죠? 내용으로 보면 이제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안아줌이라는 embracing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표현을 하고자 했는데요. 보통 새해가 돼서 한 살씩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또 한 살 먹었다. 나 늙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남은 평생은 계속 그렇게 부담스럽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이 나이 먹는 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좀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저 나이 이후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좀 더 용기를 갖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봤거든요. 여성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실례란 얘기도 옛날에 있었는데 뭐 책 제목을 이렇게 붙이셨으니까 네. 몇 살이시죠 지금? 제가 58년 개띠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벌써 네. 환갑이 넘으셨군요. 네. 네. 그 나이가 네. 신은경 교수를 안아주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제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뭐 70, 80 이런 분들도 나이에 이렇게 좀 실망하시지 마시고 계속 멋진 인생을 살아나가셨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나답게 나이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썼는데 놀라운 것은 이 책을 보시고 20대, 30대, 40대도 공감한 이야기를 막 전해주시는 거예요. 20, 30대가 뭘 안다고 이런 걸 공감해요? 그래서 왜 젊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20대는 20대 나름대로 서로 비교하고 초조하고 불안했고요. 그렇죠. 30도 어머 벌써 30, 벌써 40, 뭐 50이 되면 내 인생 반 다 살았네. 이런 각각의 그 나이마다의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나이마다의 느끼는 굉장히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고 멋진 게 있는데 그걸 모르시고 이렇게 어두운 면만 보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나이대라도 다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있구나. 네.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60대가 주는 찬란한 아름다움은 뭡니까? 이제는 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돼서 좋습니다. 뭐 자식들도 이제 다 커서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이예요. 그렇죠. 좋게 말하면 포기이지만 뭐 이제는 뭐 어떻게 한들 그 아이들이 자기 인생 변하겠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나이죠 이제. 네. 그리고 더 이상 뭐 큰 돈을 벌어서 세상을 놀라게 할 수도 없고요. 갑자기 무슨 큰 성공을 할 그런 때도 아니고요. 이미 자기 살 길들은 이제 어떤 모양이 다 지워져 있죠. 그래서 편한 것 같아요. 여유로워질 수 있는. 네. 네. 행복해지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쓰셨더라고요. 그 책에. 그거는 이제 제가
개발한 거라기보다 많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재미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일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성장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재밌고 의미 있고 성장하는 일이라야 그것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런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재미있고 의미 있고 성장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예. 저는 의미 있고 성장하는 일은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미가 과연 있을까? 저는 놀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 큰 문제입니다. 네. 병이에요, 병. 네.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만나서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저도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 해야 할 일의 하나로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막 너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좋기도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일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굉장히 뭐 침착하고 꼼꼼하고 이런 성품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좀 이렇게 탁 풀어놓고 그러니까요. 즐기고 예. 뭐 정말 세상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 놀고 이래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맞는 친구 없으세요? 친구 있죠. 그런데 그 성품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상담을 좀 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더 놀아보세요. 좀 덜 놀아서 그런 네, 거죠. 네. 아주 재미난 일로 놀아야 될 것 같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 성품인가 보다. 그 친한 친구랑 어디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긴 한다. 근데 이거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더 자주 해보세요. 더 자주. 네. 일을 노는 걸 일 삼아. 한번 노력해 볼게요. 아주 가끔 1년에 귀한 시간 내서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까요? 그냥 일상적으로 놀아보세요. 네. 진짜 근데 주변에 잘 노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신기하고, 그러면 그 노는 일로 인하여 저것이 의미도 있고 또 성장도 될까? 이런 생각도 또 분석적으로 해보면 네. 처음에는 아닌 듯 보이지만 아마 그걸 통해서도 저분들은 성장하고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또 내려지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하프타임 인생 전반전 후반전 어찌 보면 우리 신은경 교수께서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전반전 그러나 또 끝없는 추락처럼 보여지는 그런 중간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극복하고 넘어와서 이제는 남들까지도 변화시키고 남들까지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 네. 그래서 행복하시죠?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충만한 행복이에요. 네.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 달라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신은경 교수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